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널리 우리가 하는 일을 안에서도 보고 바깥에서도 보고 좀 널찍한 곳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쪽에서 이 코인, 블록체인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자체적인 사업이 안 되니까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제 무슨 뭐를 한다 이런 계획들이 좀 많대요. 근데 그거는 뭐가 안 돼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 소위바는 아주 깨끗하거든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고 NFT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다 됐고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널찍하게 이렇게 보면 디지털 화폐라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화폐를 일반인들은 그걸 뭐 코인이다,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종이돈을 디지털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일반인이라고 얘기한 게 예를 들어서 뭐 교수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은행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제가 일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쪽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디지털 화폐는 100%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린 내용이 진짜 그게 전문적인 쪽에서 정확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디지털 화폐는 한 나라의 디지털 화폐가 다른 나라의 디지털 화폐에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결해서 호환도 안 돼요. 네, 그런 거를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그런 걸 융복합을 해가지고 서로 상생으로 기존의 지역화폐, 전자화폐를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고서 지속가능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느라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에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이런 걸 경제생태계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경제생태계. 그런 데서 쓰는 돈을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예요. 널찍이 떨어져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화폐를 건드리면 안 돼요. 다른 나라의 화폐도 건드리면 안 돼요. 기존에 어떤 것도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더티가 되면 안 돼요.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기업, 새로운 개인들이 지속 가능한 것을 글로벌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바는 글로벌 디지털 SOC 커런시 뱅크를 한 것입니다. SOC라는 건 전자정부 플랫폼이고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 온라인이 아닙니다. 널찍하게 이제 보면 그게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제가 아이디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했고 융합 보안에 대해서 어저께 강의를 했고 융합 보안이 두 가지인데 융합 보안의 핵심 부분은 개인정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융합 보안의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새로운 서비스는 여러 개를 다 묶는 건데 그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같이 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것도 다 차단을, 보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하나도 안 쓰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하나도 안 쓰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도 안 쓰고 다 새롭게 데이터와 서비스를 다 만들어서 이쪽에서는 완전히 깨끗하고 안전하게 해서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융합 보안 차원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서 인공지능 드론 로봇을 다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발표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융합 보안이라고 하는 어저께와 오늘의 강의 내용의 초점입니다. 그 융합 보안이 뭐냐? 그것도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그 대단한 기업들하고 소위 말하면 최소한으로 봐도 10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이상이라는 차이를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우리 걸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선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 10년의 차이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정부보다도 더 빠르고 아주 날카롭고 힘이 셉니다. 거기는 의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린 그 갭이 있으니까 마음껏 이게 아닌가벼 이건가벼 마음껏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국가 차원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국가가 보건데 한 5년 정도는 우리나라가 잘하면 앞설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후진 나라를 상대를 본 겁니다.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잡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5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나라가 볼 때 그런 거죠.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이 각도가 달라요. 우리가 볼 때 기술이 앞서면 우리가 앞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결과는 돈이에요. 돈. 결과는 돈입니다. 돈 버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벌어서 누가 주느냐 이게 생태계예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남들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남들이 벌어서 우리한테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LNG 액화 운반 선박 그런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카타르라는 나라가 그런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이미 전 세계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생산을 잘합니다. 거기는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러시아하고 EU하고 헤어져서 러시아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한국이 공급하고 뭐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중심에는 있지만 그 중심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서비스의 권한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선점이에요. 그 카타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디지털 경제의 모니터링을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서비스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같이. 동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동업을 해가지고는 또 투자도 해야 되고 흥망성쇠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모니터링은요. 동업도 아니고요. 흥망성쇠는 더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시스템에만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만. 시스템은 처음도 시스템이고요. 끝에 부분도 시스템입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최영희님, 그 사진 쪽에 그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빛이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최영희님, 그 사진 좀 한번 잘 좀 다시 봐주세요. 최영희님한테 문자 좀 보내셔가지고 그 사진이 그 많이 비친다고 그거 좀 개선해달라고 문자 좀 쏴주세요. 거기 안에서 쏘시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 제가 아까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 관점에서 좀 넓은 관점에서 소위발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 전에는 이제 융합 보안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또 이제 이 사업권, 서비스의 주도권 관점에서 융합 보안이 어떤 경우든 간에 융합되는 모든 서비스들로부터 생성되는 보안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바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새롭게 원천적으로 하나도 어떤 기존의 기술과 비즈니스에 연관 없이 다 개발을 해서 100% 독립적이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독립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선점을 할 수 있는 시간축도 생각보다는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거시적으로 보다면은 이런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정치를 떠나서 군사적인 갈등의 시대에 왔고 소위바가 하는 일 중에 이제 전자파에 관련된 특히 EMP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게 화요일부터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되신 우리 교육생들에게 권한을 주고 또 그것도 확대해서 안전 서비스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제 그런 전체적인 게 이제 디지털 경제고 디지털 화폐 시장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소위바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50억 달러 규모로 서울대의 정문 앞에 있는 프로젝트가 6조짜리예요. 6조. 그래서 50억 달러 규모로 발행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같이 화요일 날 발표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했고 과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발표하는 날이 그날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발표한 이후에는 좀 더 확실하고 더 가까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정보 중에 국토 정보에 관련된 정보의 이슈 체인지를 위한 실시간 국토 정보에 대한 일자리, 모니터링 일자리가 소위바를 통해서 대규모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몇천 명까지의 일자리가 가능하다. 당장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몇천 명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에요. 교통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 경찰. 그러면은 교통 경찰은 누구냐면 공무원이죠. 공무원. 근데 이제 주차 단속 요원들 있잖아요. 주차 단속 요원들. 주차 단속 요원들은 공무원 쪽은 맞지만 사실은 공공 쪽이에요. 민간은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직위가 지금 공무원 쪽인지 민간 쪽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민간은 아닐 거예요. 아마 공공 쪽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지속 가능한 거죠. 지속 가능한 거.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국토 정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뭐에서 10월달인가 연말인가 이렇게 사람들 뽑잖아요. 그래서 뭐 정보조사, 뭐 통계유원 뭐 이런 거 또 이제 뭐 기타 등등 이거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될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실시간. 로봇 쓰면 된다, 인공지능 쓰면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소위바를 통해서 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뭐 소위바 이슈 체인지 이런 건 기본이고
부동산의 실시간 거래 가격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겠죠. 국토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어디서 살지 제대로 내 집을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가 익스체인지가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가 익스체인지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스마트 시티고 글로벌로 우리가 전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큰 금융이에요. 디지털 글로벌 디지털 SOC 커런시 뱅크 SOC가 익스체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요일날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그런 시작이 아니라 이제는 꽝 터뜨리는 거죠. 소 이사님, 예, 대충 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관련된 기관과 그 청년과 시니어에 대한 부분으로 글로벌로 양방향으로 하는 사업은 요까지면은 돼요. 이거를 지자체별로 253개 뭐 쫙쫙쫙쫙 늘리는 거, 또 분야별로 뭐 여행 분야도 있고 가구 분야도 있고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함께 그냥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한국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뭐 하와이도 들어오고 캘리포니아도 들어오고 뭐 이제 뭐 쫙 들어오죠. 예, 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 EMP로 전 세계적인 최고의 그 일반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 글로벌 서비스의 그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억지력을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면서 뭐 그게 뭐 로봇이든 인공지능이든 드론이든 뭐 우주 항공이든 그런 최고의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사실 플랫폼은 앞으로 나가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가족, 고객, 나의 삶 그쪽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그 디지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뒤로 청년과 그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디지털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개발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객을 위해서.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시니어, 디지털 시니어의 삶이지 않느냐. 이제 그거를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삶을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이 글로벌 스마트 공공정보 서비스 인증원의 인력 양성 과정이죠.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설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일기분들은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이기분들은 설명을 얘기하시면 글쎄요,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3기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하셔야 돼요. 자, 4기분들은요, 여러분들 3기가 시키셔야 돼요.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소위가 살고 있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빨라요.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시키는 것처럼 그분들한테 시키세요. 사기분들한테. 저는 글로벌로 가야 된다. 글로벌로. 이게 한국의 이 비좁은 데서 우리가 뭐 많은 걸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소이바가 한국에 살 일은 대충 다 됐고요. 국가는 지금 소이바가 미국 통해서 전 세계에서 큰 시장을 열어주길 바래요. 그래서 클라우드도 오케이, 네, EMP도 오케이, 뭐 다 하는 거죠. 최영희님 저 사진 저기 잠깐 보실래요? 예. 예, 최영희님 저 보이시죠? 예. 지금 이거를 통화를 좀 문자를 하고 했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예, 통화를 하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예, 남이 보면은 오해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전번 주에 선거주 있었고 토요일, 일요일 선거일 이렇게 보냈고 어제 토요일, 오늘이 일요일, 내일이 이제 현충일인가요? 6월 6일 현충일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돼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현충일이 6월 6일 현충일이 정영민님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잠깐만요. 컴퓨터가 좀 이상한가? 정영민님이다. 정영민님이요. 영민님은 통화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근데 마이크가 안 들리셔가지고 정영민님이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리시네요. 그러시면 유경숙님 통화 가능하세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여기가 소리가 좀 약하네. 예, 제가 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유경숙님 그러면 저하고 대화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예, 6월 6일이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 좀 조금만 열어주세요. 예. 6월 6일이 현충일인데 현충일이 뭐죠? 예, 뭐 인터넷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어디 가세요? 예. 현충일이 뭡니까? 예. 우리가 오랫동안 좀 멀리 했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현충일에 이제 국립묘지 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그러는 거 아시죠? 예,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그 메모랜덤 기념일이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광화문에 저희가 그 경복궁 옆에 인증원이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예, 거기에 인증원이 이렇게 서야 되는데 대통령궁이 청와대가 이제 좀 용산으로 가니까 그쪽이 좀 환경이 좋아졌어요. 예, 왜냐면 이제 15m인가 일단 몇 미터 이상을 못 짓게 됐는데 이제 그게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건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거기 하나가 아니라 그 일대가 이렇게 다 풀리니까 일대가 다 이렇게 하나로 해서 제대로 좀 하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뭐 소위바스럽게 좀 잘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바 스마트 시티가 뭐 그런 스마트 시티도 있는 건데 그 중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 거기 소위바 인증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 바로 안쪽에 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돼 있어요. 디귿자. 여기 디귿자, 니은자 이렇게 요 안쪽이 저기 헌법 만드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정기념관이 있어요. 헌정기념관. 그러니까 헌정을 기념했다는 건 헌법을 만든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국가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이제 국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게 소위바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뜻을 제대로 세우겠다. 대한민국을 디지털로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내일 이제 현충일인데 6월 6일 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고객들과 우리의 미래를 만들면서 과거를 인정하고 과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지. 과거를 부정할 수도 없고 과거를 잊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바는 그 과거 중에 어디까지를 보고 있냐면 우리 한민족이 우리가 신라 김씨라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했던 화백제도 그때서부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라 통일신라죠. 그리고 통일신라는 신라 백제 고구려를 합쳐서 한 게 통일신라죠. 고구려도 일부분밖에 못했지만 그러니까 신라가 있고 통일신라가 있다면 신라가 그 전이고 통일신라는 그 나중이죠. 그 신라시대, 고구려시대, 백제시대 그 전의 시대가 들어왔어요. 소위바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곧 알게 되세요. 곧. 여러분. 네,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이때 저희는이라는 게 여러분들 시니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를 키웠고
그 전쟁은 어쨌든 간에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했었고 그런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나라를 제대로 못해서 나라를 빼앗긴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일들이 많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프랑스라고 하는 파리라고 하는 이태리라고 하는 영국이라고 하는 많은 그런 그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보면 과연 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과연 돈이 있고 없음의 단순한 그런 차이로 될 것이냐? 무엇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 이런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처 모르고 챙기지 못했던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작게는 우리 것, 내 것이고요. 좀 더 크게 얘기하면은 우리 애들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누군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은 몇 년인가요? 몇백 년인가요? 어쨌든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더라고요. 그 국가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저도 저 컴퓨터쟁이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근데 진행하다 보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신라 김씨를 묶으면서 여러 김씨를 묶어서 뭘 합니다. 요까지는 조금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런 대한민국을 이렇게 글로벌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6일이 현충일이다. 그러면 현충일이 우리가 그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신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기념한다는 게 그때 국가가 지금의 헌법을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만인가 그 전까지의 모든 역사들 이 한국인의 역사들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제가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플랫폼을 가동을 해서 그것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단순하게 그 기술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경제만이 아니라 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와 신라가 같은 천년의 역사를 가졌다. 이런 거는 지금 소위바 시스템 안에 증명이 됐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내용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내용이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마다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은 여기까지지만요. 조만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다 보니 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그 방향을 좀 잡아주십사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 없이 그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국처럼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글로벌로 개인화는 아니고요. 가족이죠, 가족. 저도 장애인 아빠지만 장애인이 뭘 하겠습니까? 장애인 가족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이.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러니 가정이 안정해야 되잖아요. 안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아빠로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가정이 있어야 뭐 학과도 있는 거더라고요. 다시 그 뭐 디지털로 떨어지든 뭐 하든 연결하고 묶고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뭐 저는 장인어른이 89세신데 뭐 6월달은 좀 어려워도 7월달에 일 드리고 더 건강하시면은 뭐 집사람이 뭐라고 하겠지만 재혼이라도 좀 해보시라고. 89세면요 99세까지 10년 남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맨날 하시는 얘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친놈아 너 그러다 죽는다. 죽으면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하도 뭐 아침에 보지 못하고 저녁에도 못 보세요. 왜냐면 주무시고 제가 주무실 때 나오고 주무실 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 하시는 얘기는 이제 건강 얘기는 끝났고 그래 뭐 알았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나 그 장인어른이 89세신데 건강만 하시. 아유 그 이 심장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저 뇌졸중도 한번 있으셔서 간이 좀 안 좋으셨다가 한 7, 8년 되시니까 그나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진짜로 정말 건강하십니다. 근데 건강하면 뭐합니까? 맨날 하시는 얘기가 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눈 떴다 감으면 하루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신다는 거예요. 뭐 저도 저 10대 뭐 이렇게 세상에 시간이 안 가가지고 막 신발 있지 않습니까? 신발 그걸 땅에다 막 문질렀어요. 신발도 안 달아. 막 신발을 닳게 해야 돼. 그래야지 새 신발 신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좀 빨리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빨리 가는 거 느끼실 것 같은데 저보다도 더 느끼실 수도 있고. 근데 89세 얼마나 빨리 가시겠습니까? 근데 일이 있어 보세요. 일이. 제가 좀 배고파 죽겠는데요. 시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할 일이 많으면 시간이 더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일의 세상을 엽니다. 우리가 과거를 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는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제가 국가가 뭐 소유로부터 이용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소유부터 이용까지 또 뭐지 뭐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기 그런 쪽이 공감을 한 거예요. 세상은 국민 겁니다. 세상은 국민 겁니다. 그 국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입니다. 국가는 그게 국가입니다. 동의한 거예요.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곧 알게 되십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국가의 주인이 놀고 있으면 국가가 안 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객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 100%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쨌든 뭐 자꾸 뭔가 제가 이렇게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 느껴지시죠? 사실은 저는 빛보다 더 빨리 갈 자신이 있어요. 근데 가면은 저 혼자밖에 없어. 그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가야 돼요. 다 못 가도 돼요. 단 한 번만이라도 저랑 같이 가달라는 겁니다. 제가 팔이 늘어져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거기는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간다니까.